만약 당신이 요즘 들어 예전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편안해졌거나 사람들로 붐비고 소란스러운 장소보다 조용한 공간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부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미숙한 단계를 넘어 더욱 깊고 본질적인 삶의 방식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정을 꽉 채워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이 충실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성숙해지면 행복을 느끼는 방식 그 자체가 달라집니다. 시끌벅적함보다는 고요함에 끌리고 자극보다는 평안함의 가치를 느끼며 누군가에게 맞추는 시간보다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표면적인 즐거움으로는 채워질 수 없을 만큼 깊은 기쁨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풀리고 진심이 보이며 미래를 향한 직감이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무리해왔던 것들, 이제는 기꺼이 졸업해도 좋은 것들, 그리고 진정으로 나아가고 싶은 길이 조용한 방 안에서 문득 그 윤곽을 드러냅니다. 그러한 경험이 점차 늘어나는 것입니다. 집은 그저 쉬는 장소가 아니라 영혼의 파동을 정돈하고 인생의 다음 문을 열기 위한 신성한 장소가 되어갑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바깥 세상에서 억지로 빛나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고 자신의 감각을 믿으며 자신에게 진정으로 편안한 주파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 주고받는 말, 선택하는 미래까지도 모두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즉, 집에 있고 싶어지는 감각은 정체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성장기이자 도약을 위한 조용한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혼은 지금 당신을 다음 단계로 데려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왜 집에 머물고 싶어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정성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실 때쯤이면 집에만 있고 싶어 하는 자신을 자책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의 감각에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자신이야말로 앞으로의 시대를 아름답게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깊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우선 집에 있고 싶어하는 자신을 마음 한구석에서 탓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더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과 만나야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용한 시간만을 좋아하는 나는 조금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느껴오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영혼이 성숙해질수록 사람은 함부로 바깥의 자극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활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생을 체념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영혼이 느끼기 시작했을 때 사람은 한 번쯤 조용한 장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만이 전진이고 멈춰서는 것은 정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높이 날아오르기 전의 새가 잠시 날개를 쉬어가듯 깊게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땅 위에서는 고요해 보이듯 인생 또한 진정으로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을수록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집에 있고 싶다고 느끼는 시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는 그동안의 가치관이 조용히 정리되고 진정으로 바라는 미래에 맞지 않는 것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며 새로운 인생의 설계도가 다시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온갖 정보로 넘쳐납니다. 누군가의 의견,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속도, 누군가의 정답, 그곳에 오래도록 노출되다 보면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진심보다 외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그 위화감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누군가의 리듬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리듬을 되찾고 싶다. 진정으로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다. 겉보기에 그럴듯한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납득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 시작했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집이라는 조용한 공간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문득 참아왔던 무리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타성이었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늘 마음 깊은 곳에서 원했던 것이 총이 선명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소란스러운 장소에서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방, 나만의 공간,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영혼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 있고 싶어지는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현실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내면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섣불리 밖으로 나가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아가 영혼이 성숙해지면 사람은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전이라면 아무렇지 않았던 장소에서 묘하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시끌벅적한 공간에 오래 있으면 마음이 어수선해지거나 누군가를 만난 후 에너지를 크게 소모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레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교성이 없어졌다거나 마음이 약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섬세하고 존귀한지를 깨닫기 시작했기에 이전보다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이 훨씬 더 조심스럽고 정중해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수많은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급함, 불안, 경쟁심, 분노, 억지로 꾸며낸 밝음,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긴장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아직 어린 단계에서는 거기에 휩쓸려도 자신이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영혼은 그 미세한 흐트러짐을 아주 예민하게 감지해냅니다. 이 장소에 오틀에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 사람 앞에서는 진심을 닫게 된다. 이 분위기 속에서는 나다움이 옅어진다. 그러한 미세한 감각들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누군가에게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나만의 깊은 호흡을 되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영혼이 성숙한 사람에게 집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상자가 아니라 본연의 주파수로 돌아가기 위한 신성한 공간이 되어갑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타인의 감정이나 사회의 소음에서 벗어나 본래 자신이 가진 파동이 올바르게 정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상승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 있다는 사실보다 누구를 만났을 때 자신이 가장 빛나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사실보다 어디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지를 소중히 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영혼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기운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빛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집에 있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감각이 눈을 떴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각이 앞으로의 인생을 온화하고 아름답게 진정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또한 영혼이 성숙해질수록 사람은 단지 조용한 장소만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장소에 있어야만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감각이나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집이 나의 진심, 직감, 영감, 그리고 인생을 이끌어주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가장 온전히 수신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바깥 세상은 늘 자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일정, 정보, 타인의 평가, 유행, 숫자, 비교. 그러한 것들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마음은 끊임없이 밖으로 끌려가게 되고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작은 목소리는 점차 듣기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몹시 지쳐 있는데도 계속해서 노력하려 들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굳게 믿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홀로 고요히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신기하게도 굳어있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나의 영혼이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고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닿거나 잊고 지냈던 꿈이 떠오르거나 이제는 끝맺어야 할 인연이나 일들이 명확히 깨달아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일, 만나야 할 사람, 나아가야 할 길의 기운이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고요한 집에서의 시간 속에서 인생의 흐름을 바꿀 중요한 힌트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메시지라고 하면 어쩐지 거창하고 특별한 기적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만 알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감각을 말합니다. 이 길로 가도 좋다. 이 사람은 아니다. 지금은 푹 쉬어도 괜찮다. 다음에는 이것을 시작해보자. 이처럼 단순하고도 다정한 이끌림이 조용한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직 미숙할 때는 모든 정답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줄 것이다. 어딘가로 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정보를 모으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혼이 성숙해지면 진정으로 중요한 해답은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집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은 고립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과 다시 마주하는 장소입니다. 나 자신을 되찾고 나의 미래와 다시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인생을 바꿀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집이 좋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했다는 아름다운 증거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영혼이 더욱 깊어지면 사람은 시끌벅적함 속에서 안도감을 찾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일치하는 감각을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해 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약속이 비어 있으면 세상에서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무르익기 시작하면 단순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영혼은 만나는 사람의 수나 얄팍한 관계성보다 자신의 마음이 고요히 기뻐하고 있는지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영혼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깊이 아끼고 존중합니다. 다만 그 소중히 여기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맞추는 것,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것, 행여나 분위기를 망칠까봐 진심을 억누르는 것을 더 이상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다정함이란 나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을 잃지 않은 채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먼저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가꾸려 합니다. 그 결과 자연스레 집에 있고 싶다는 감정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 사람은 온갖 역할로부터 잠시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밝게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미리 짐작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고요히 나의 감정과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긴장을 풀고 진정한 나만의 감각을 되찾아갑니다. 오늘 나는 조금 지쳐 있었구나. 사실은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 있었구나.
나는 조금 더 평온하고 잔잔한 관계를 원하고 있었구나. 이처럼 스스로도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맑은 진심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꼭 맞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아직 어릴 때는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성숙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고독이 아니라 자신과의 유대감을 깊게 다지는 풍요로운 시간으로 바뀝니다.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전에 자신의 감각을 먼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내면의 힘이 자라나면 신기하게도 인간관계마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억지스러운 인연은 자연스레 멀어지고 진정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 있고 싶어하는 스스로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치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온전히 일치하는 삶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춰 사는 것보다 내 마음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편이 사실 훨씬 더 강인하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앞으로의 인생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나아가 영혼이 성숙해질수록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꽉 찬 일정이나 북적이는 장소에 가는 것, 혹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안도감과 충실함을 느꼈던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 조용한 시간 속에 깃든 깊은 풍요로움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집에 있고 싶어지는 것은 결코 외부의 자극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영혼의 감수성이 지극히 섬세하게 자라나 예전이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아주 작은 행복들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른 아침에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찰나에 굳어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좋아하는 따뜻한 차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온몸으로 번져갑니다. 방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호흡이 깊어지고 좋아하는 향기나 잔잔한 음악에 감싸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듯한 기분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대단한 사건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혼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렇듯 겉보기에는 소박한 시간 속에 삶을 지탱해주는 진짜 행복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강렬한 자극만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소리 내어 크게 웃는 것, 쉼없이 밖으로 나가는 것,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 물론 그것들도 참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것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를 지루하게 느끼거나 고요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렇다 할 큰 사건이 없어도 오늘도 무사히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할 줄 압니다.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풍요를 느낍니다. 타인의 화려한 평가가 없어도 내면이 고요하게 채워져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실로 고차원적인 감수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수성을 지닌 사람일수록 인생 전반의 행복도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집에 있고 싶다는 감각은 결코 지루한 인생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서 무한한 풍요를 발견할 수 있게 된 빛나는 증거입니다. 커다란 자극 없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상황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무엇을 하며 살든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속도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여백이 생기고 운의 흐름마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인연도 빛나는 영감도 모두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속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사랑하는 자신을 부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생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의 해상도를 한 차원 높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빛, 소리, 향기, 온기 하나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진짜 재산입니다. 집에 머물고 싶어하는 당신의 영혼은 이제 화려함보다 깊이를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깊이 나아가 볼까요? 아직 어린 영혼은 어떻게든 바깥 세상에서 정답을 찾으려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들과 비교해서 이기고 싶고, 세상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고, 언제나 번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외부의 시선에 맞춰 살아갈수록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는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맙니다. 하지만 영혼이 성숙해지면 타인의 평가보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한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나침반 삼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신기하게도 인생이 반듯하게 정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선택하는 단어가 바뀌며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변하고 마침내 현실 그 자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마음을 닫고 고립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면에 든든한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기에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다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채우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가꿀 줄 아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집에 있고 싶어하는 것은 인생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세계를 정성껏 가꾸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세계가 튼튼하게 자라날수록 당신의 인생은 외부의 조명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바라는 스스로를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나약하다고 깎아내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만의 세계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실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장의 과정입니다. 영혼이 성숙한 사람이 마지막에 도달하여 얻게 되는 것은 대단한 직함이나 화려한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단단한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안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다가올 시대를 가장 가뿐하게, 가장 풍요롭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침내 영혼이 온전히 성숙해지면 집에 머물고 싶다는 감각은 그저 안심할 수 있는 안식처를 찾는 마음을 넘어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공간에서 숨을 고르고 나를 보호하며 흩어진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길러낸 차분함과 예민한 감각은 서서히 당신 내면의 진정한 힘으로 변모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성숙한 영혼은 커다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집안에서만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단단하게 정돈한 나의 모습을 바깥 세상에서도 잃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전에는 밖에만 나가면 금세 지치던 사람도, 주변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던 사람도 스스로를 고요히 다듬는 시간을 겹겹이 쌓아 올림으로써 조금씩 단단하게 변해갑니다. 타인의 무심한 말에 필요 이상으로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서도 나만의 깊은 호흡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나를 맞추려 애쓰지 않고 스스로의 편안함을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강해지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고요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나의 진심과 수없이 마주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감각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은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굳건한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집에서 정돈한 그 고요함을 마음속에 품고 밖으로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애써 꾸며내거나 무리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고 뻣뻣한 공기를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에 내뱉는 말에 진정성 있는 힘이 깃들고 자신을 자책하지 않기에 타인의 실수나 아픔에도 진심 어린 다정함을 건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동안 집에서 보낸 고요한 시간들은 결코 세상과 단절하기 위한 숨어들기가 아니었습니다. 바깥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온전히 헤쳐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도 신성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집이라는 공간을 편안하게 느낀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중히 키워낸 빛을 앞으로 바깥 세상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뿜어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정돈한 당신은 이제 예전처럼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아름답게 그리고 단단하게 여물어 있습니다. 집에서 가꾸어낸 온전한 나 자신을 이 세상 밖으로 당당히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앞으로의 시대를 유연하고도 경쾌하게 그리고 가장 나답게 빛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닿아주신 것,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여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이나 고귀하고 따뜻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동안 집에만 있고 싶어하는 스스로를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탓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더 밖으로 나가서 부딪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인맥을 넓혀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소극적이고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에 휩싸여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며 버텨온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말아주세요. 조용한 시간을 간절히 바라는 당신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소중히 여기는 당신도 결코 나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아주 섬세하고 매사에 진실하며 그 누구보다 깊은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눈부신 증거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신에게 딱 맞는 고유한 호흡의 속도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보폭이 있는 법입니다. 왁자지껄한 장소에서 사람들과 에너지를 나누며 활기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요하고 차분한 장소에서 홀로 내면을 들여다볼 때 본연의 빛을 되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옳거나 우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영혼의 결에 맞는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깎아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리해서 억지로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속도에 꿰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감각, 포근하게 안도하는 감각, 긴장이 스르르 풀리며 따뜻해지는 그 소중한 감각을 앞으로도 부디 온 마음을 다해 아껴주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주었기를, 그리고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에게도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다운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안아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이 앞으로의 당신의 인생을 아주 다정하고도 거대하게 그리고 눈부시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초조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속도대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게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나 위로를 얻으셨다면, 혹은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댓글란에 잘 받았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전해주신 그 다정하고 소중한 에너지를 저 역시 마음을 활짝 열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앞으로의 매일매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안도감으로 가득 차오르며 무엇보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당신답게 찬란히 빛나기를 마음 다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